예, 요 며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미국 증시는 잘 가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냐, 뭐 이런 걸 거예요. 관련해서 시장을 둘러싼 여러 변수들, 대변수가 있고 또 대내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에는 교보증권 영업부 박평창 이사님과 함께 변수 점검하고 전략 세우도록 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매우 오랜만입니다.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이 잘 가다 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글로벌 증시부터 보면 미국 증시는 잘 가는데 이렇게 잘 가도 되는가? 뭐 물가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관세 영향이? 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관세 영향,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물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제 CPI가 헤드라인은 2.8%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에 이제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코어 CPI가 3.1%로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반적으로는 관세발 물가가 여름에 이렇게 위로 좀 튀어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에 좀 안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으니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의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세부 항목을 보면은 이번에 7월에 말고 6월에는 물가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가들이 꽤 올랐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7월에는 좀 둔화가 됐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전에 관세발 물가가 오르는 부분에서 걱정하는 이전에 수요가 있었고 7월에 좀 둔화된 부분이 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유가가 물가를 누르고 있지만 결국 이 여름을 지나고 나서 물가가 좀 오르지 않겠냐. 그래서 연준에서는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물가를 확인하고 이후에 기준금리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미국의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이제 물가 상승분은 기업들이 커버하면서 막아서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개인 소비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 네. 그런 자료들이 있는 건데요. 트럼프는 걔 잘라라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이제 이번 FOMC에서는 거의 25bp 인하는 확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속도나 방향성 그리고 그게 시장에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사실 뭐 25p 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 그렇게 얘기를 좀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25p 금리 인하는 거의 100%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빅컷 50bp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솔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정치권에서는 파월 의장은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베선 장관은 지금으로부터 150bp에서 175bp 정도 금리 인하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표들이 급격히 즉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9월에는 금리 인하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유동성을 보강하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 금리 인하한 상태에서 시장은 항상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프라이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금리 인하할 때는 뭐 위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이제 급격하게 둔화되는 경우에 금리 인하할 때는 이제 그것을 좋지 않게 바라보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미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둔화를 급격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후자보다는 선제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시장은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월 의장이 본인의 직접 언급은 만약에 관세가 없었다면은 기준금리를 3.5% 정도 지금으로부터 100bp 정도까지는 만약에 내가 내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결국은 지금 물가 오르는 그 폭이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면 결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지배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지금 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얘기했습니다. 잭슨 홀 미팅 얘기는 뭐 굳이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뭐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죠? 잭슨 홀 미팅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잭슨 홀은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미 증시가 이렇게 최근 어쨌든 미국 증시가 올해 좀 약할 걸로 봤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들은 유동성이나 또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이 되니까 그죠? 지금까지 올라오는 건데 네. 우리나 미국이나 여름이 전통적으로는 조정장이라면서요. 그래서 네. 조정을 좀 계절적으로 우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통 여름장이 안 좋았습니다. 서머레일이라는 건 미국에 뭐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네. 우리는 특히나 안 좋아하는 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그 해마다 이제 특징적인 이벤트들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네. 벗어난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밸류 프로그램 소위 주주환원 정책의 정책적 이슈로 인해서 그 이벤트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벗어나 있는 상황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역시도 4월에 관세를 발효하면서 4월에 폭락했었습니다. 한 20% 이상 하락을 네. 했다가 다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선 조정을 하고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여름장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탄탄하게 있는 이유는 아까 금리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금리를 향후에 인하할 것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시장이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장이 탄탄하고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를 더 많이 내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시장이 이미 그것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를 향후에 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대기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언급 주신 대로 빅테크들의 실적들을 보면은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환율이 108에서 98, 97까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가요. 달러 인덱스가. 그렇다면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에서 달러 기준으로 보면 상당 부분 이익에 영업이익단에서 보탬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익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 세상, 트럼프 라운드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빅테크들의 기술 성장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시장 역시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빅테크들 특히 AI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그 선두에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들 봤고요. 이번에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전략적인 얘기로 좀 들어갈게요. 이런 모든 사실은 그 상승의 근거들을 사실은 다 줄이고 음식으로 얘기하면 졸여서 하나만 남겨놔. 그러면 AI지 않습니까? 네, 키워드는 그죠? 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의 AI에 대한 투자. 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훨씬 대상이 많잖아요. 그죠? 네네. 글로벌한 기업에 대한 AI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뭐 버블론 얘기한 건 이미 지난 것 같고, 그죠? 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AI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는 우리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년 전에 인터넷 IT 버블가 생겼다가 그다음에 무너진 거, 요걸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항상 신기술이 생겼을 때 신기술의 처음에는 하드웨어가 각광을 받고 하드웨어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그러면은 그 IT 버블 붕괴가 되면서 AI 시대가 끝나는가가 아니고 그런 하드웨어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하드웨어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소비자에게 이제 실생활에 들어가서 서비스화되고 제품화되는 그 긴 과정이 전체가 AI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AI 초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또는 AI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하드웨어의 구축 단계에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가의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체 AI 산업에서 보면은 이제 초기 단계인 거 분명히 맞는데 하드웨어 쪽은 꽤 많이 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AI로 인한 AI 시대의 앞으로의 10년, 20년은 계속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초기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 주도 역할을 하는 주도주가 변하는 것이지 AI 시대 전체가 버블 붕괴가 되면서 이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 AI와 관련해서 뭘 좀 사면 돼요? 이렇게 여쭤보면.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나온 건 이제 팔란티어인 거지 않습니까? 네네. 서비스화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AI를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다 빅테크들이 구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서비스화하고 제품화해서 수익을 연결시키는 기업들이 향후에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엔비디아를 대체하면서 다른 이제 선두주가 되는 거죠. 과거에도 우리가 그랬고요. 그런 기업들을 생각해 보면 가장 빠르게 지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그걸 서비스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런 데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빅테크에 있는 빅테크죠. 거죠. 예. 아마존에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그렇고 예,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세상, 그게 이제 네. 팔란티어나 소프트웨어로 갔고 소비자 단에서 그게 제품으로 갈 때는 그걸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 누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가장 빅테크가 유력하고요. 이 질문은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그럼 AI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뭐 세계적인 트렌드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의 네, 트렌드면 맞습니다. 국내 기업에는 사실은 그럼 AI에 관련해서 제일 잘하는 곳, 제일 잘할 수 있는 곳, 투자할 만한 곳이 어디예요? 일단 하드웨어에서 지금 쫓아간 거는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쫓아간 거고 거기에 이제 후반 기업들이 현재 쫓아간 건데 네. 그거 외에 그거에 우리가 주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후반 기업이었어요. 엔비디아의 후반 기업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지금 눌린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이것을 제품화하고 서비스화해서 이것을 이제 그것을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기업들이 어디가 나올까를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까운 것은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AI의 핵심, 아까 제가 과점 독점을 표현했는데 이것은 다 미국에서 지금 독점 과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해서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게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추종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 내부에서 글로벌리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산업 또는 기업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나눠서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맨날 얘기하는 AI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계속 기술 발전됐다가 안 됐다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뭐 로봇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AI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동안에 참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산업들이 이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추종하는 섹터들은 성장 섹터로서 계속해서 추종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AI 시대 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나라도 소버린 AI 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추종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냐 뭐 어디냐 그러면은 미국의 빅테크처럼 우리도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 뭐 미국의 빅테크들에 추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선두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예. 길어서 이 정도 예. 하고요. 국내 증시 얘기하고 섹터 전략 세우겠습니다. 3,200선에서 주춤거리는 이유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침 사실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세제 개편이나 이런 조정이 좀 나오는 거잖아요. 조정의 양상이나 기간의 폭 이후의 이 전망은 어떠세요? 네.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올해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가장 뭐 각광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네. 실은 지금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대만 역사적 신고 지수에 거의 와 있고요.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역사적 신고 지수이고요. 일본도 최고치. 일본도 신고 지수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GDP 성장률도 올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쪽 수출 많이 하는 자동차 쪽도 만만치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소위 그 주저하는 정책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추진력이 앞으로 우리 시장을 더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간중간에 세제 정책이나 아니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금액 이런 부분에서 정치권에서 혼란을 갖고 있으니 우리 시장이 여기서 좀 혼란스럽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가 IB들 자료들도 봐도 거의 대부분 한국의 정치권에서 여기서 멈칫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의 시장을 계속 올리면서 끌어올렸던 상반기에는 조선방산 원자력이었고 네. 그리고 6월 달에는 지주사와 은행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다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몰려들었던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나 이런 게 좀 올라오면서 지수 방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그쪽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액티브 펀드들은 연일 지금 차익 실현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적인 여건으로 볼 때
외군들 힘만 갖고 무조건 갈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이 바뀌는, 그러니까 수급이 바뀌는 모멘텀이 새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세제 개편안이나 2차 상법 개정안 이런 것이 이제 해결돼야 될 우리 시장에서는 그게 지금 정책적인 이슈가 가장 큰 화두잖아요. 네, 그렇죠? 뭐 금리, 뭐 관세 이런 것보다도 그게 화두인데 이것이 해결되는 과정들 그리고 노이즈 또 그 가운데 기회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정책 하나하나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전체 우리 시장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러서지 않고 최소한 시장에 반하는 정책만 아니라면 지금 3,200포인트, 3,100포인트 갔다가 2주간 우리 시장이 좀 등락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3,200포인트 갔다가 또 한 3주간 등락이거든요. 시장은 만약에 못 갈 시장이면은 아래로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도 이번 조정 후에 3,316포인트 신고 지수는 돌파하는 쪽으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그렇게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익률 문제지 않습니까? 수익률 문제인데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지금 시장은 그냥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정책, 이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정하면서 어떤 섹터를 가야 되느냐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정책이라는 게 우리의 정책적인 요소도 있죠. 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데 사실 미국의 핵심 정책들에 따라서 뭐 어제 디스플레이에 오르고 이런 것들도 그죠. 맞습니다. 중국을 견제해주는 그런 섹터. 2차 전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오른 요인이 있잖아요, 그죠? 네. 조선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반도체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해주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했거나 좀 밀리거나 했던 부분들이 숨통을 튀면서 우리한테 기회가 주는 거기서 지금 이제 주가가 튀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보면은 우리나라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섹터가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이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유망 sek터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뭐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여전히 뭐 지금 조방원이다. 조방원이 왜냐하면 주도주가 꺾이면 그 시장은 꺾이는 게 아니냐. 그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이 가장 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강했던 이유는 여전히 이익 성장과 지금의 시대에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성장의 섹터를 바라봤을 때 그거 말고 다른 데는 마땅치 않거든요. 또 이제 지금. 구조적 성장이 나오는 섹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차익 매물을 맞으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겠지만 결국은 그쪽이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본다라는 게 증권사의 일각의 생각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번에 매물 맞는 거 가만히 보면은 화장품 얘기를 잠깐 드리면 화장품이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이익이 약간 훼손됐다는 부분도 있지만 실망스러웠다는 부분도 있지만 관세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여전히 정책의 문제예요. 그러면 관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피해가면서 구조적 성장할 수 있는 쪽은 계속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조방원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선이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선에 대해서는 뭐 국가 대 국가로 지금 미국의 조선 부흥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는 관계에 있고 그것은 선언적인 건 했지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만히 보면 조선 방산 원자력 이런 거는 전부 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수혜일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이든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세상이 그쪽으로 변하는 쪽은 AI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I와 같이 가는 쪽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냐면은 당연히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과 또 하나는 뭐냐면 AI와 같이 가는 쪽은 전력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전력 에너지와 AI 쪽은 사실은 정치적 정책과 상관없이 꾸준히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선 그리고 AI와 관련된 그 기저에 흐르는 섹터는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쪽 이렇게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박병창 이사님 함께했고요. 내일은 이제 우리가 휴일이고요. 월요일에 스페셜리스트 잠시 예고할게요. KB은행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오시는데요. 오늘은 뭐 우리 이사님하고 잭슨홀 미팅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실제로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또 세제 개편안 이야기. 또 글로벌 이슈들 나올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런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